그다음에 미국 핵 전략 변화와 핵 억제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게 어렵긴 한데,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어렵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핵 전략은 1945년도에 맨하탄 계획에 의해서 미국이 핵 실험을 했고, 그거를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실제 써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당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소련이 핵실험했는데 미국이 쭉 관찰해 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맨하탄 계획에서 핵실험한 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공산당에 있는 과학 출신의 과학자들이 기술을 넘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나중에 잡혀가자마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듬해 그 이후에 이제 1952년도에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대량 보복 전략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 이듬해 또 마침 1953년도에 소련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당시 전략은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후르쇼프라고도 하죠. 러시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후르시초프라고 배웠는데 후르시초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유엔 총회장에 가가지고 구두를 들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지구가 가벼워졌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구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똑같아야 되는데 소련의 우주선이 지구 바깥대로 쏘아 올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구가 가벼워졌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자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미국 내에서 쇼크를 받은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소련을 앞서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우주 개발 분야에서 소련한테 뒤졌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유연 반응 전략은 이제 핵무기만 가지고 안 되겠고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라든지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연 반응 전략은 재래식 전략과 핵무기, 핵무기도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뭐 정확한 용어는 전략 핵무기와 비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언론에서는 전술 핵무기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1961년도 유연 반응 전략입니다. 근데 유연 반응 전략이 나온 그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쿠바에 소련제 핵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위협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선까지 날아갈 정도니까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핵 전략을 바꾸는데 1964년도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전략을 이제 수립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략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때려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성적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네가 죽을 수 있으므로 먼저 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발된 전략들은 일단은 핵무기가 공격했을 때 생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하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바꾸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변화 나오는 것이 2001년도에 미사일 방어 체계 MD 전략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 미사일 방어 계획이라는 구상, SDI라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을 쏴서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있고 실제로 이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1년 정도가 되면 미국이 미사일 방어 계획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획에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2001년도에 일방 확증 파괴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 전략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 MD 체계 등을 이용해서 적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돼서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를 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대략 9년에서 10년 사이에 발표되는 2001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부분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8년에 당선되고 취임 후에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없는 세계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점차 선제핵 사용 원래 선제핵 사용 원칙이 있었는데 불사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란 거죠.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박수를 쳤고 그 결과 그해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쉽게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반대를 했고요. 그러나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선제핵 불사용 원칙, No First Use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가 자국이나 동맹국들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먼저 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쨌든 그 미국 핵무기 보유국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동맹국, 다시 한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 핵공격을 받으면 이걸로 핵을 보복해주겠다는 전략이 선제 핵사용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선제핵 사용 정책이죠. 그래서 불사용 정책은 이제 그때만 쓴다는 얘기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이 고들렸는데 핵태세 보고서에 보면은 세 나라들 미국이 이제 핵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이 핵 보유국은 물론이고 핵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 악의 축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반발했고 우리 언론에 잘 보도 안 됐지만 사실은 육자회담이나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 폐기를 요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끔찍도 하지 않다가 실제로 이제 2010년도, 202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NPR 핵태세 보고서에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핵선제 불사용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단일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던 거죠. 즉 동맹국은 안 되고 미국에 대한 적의 핵 공격에 대해서만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이죠. 그러나 당시 공화당이라든지 동맹국, 특히 일본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단일 목적 원칙을 채택할 경우 미국은 공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또는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은 공격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핵으로 일본을 공격할 때 단일 목적 원칙에 따른다면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또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렌 스나이더라는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발표한 건데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끼리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될 것 같지만 대신 재래식 분쟁은 늘어난다. 뭐 이런 역설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을 가졌지만 캐시미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차례 어떤 내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역설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시 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저는 자주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강한 보복을 당한 걸 우려해서 핵 사용을 기피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억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억제라고 하지만 엄밀한 얘기를 하면 프리워 디터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인데, 반면에 전시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워, 전쟁 중에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 안정 불안정 역설에서 재래식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너무 과하게 반격을 하게 되면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쓸 거 아니에요.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쓰자니 핵 위협에 노출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 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하는데 상대방이 핵을 쓰지 않을 정도까지만 재래식으로 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것이 적용된 것이 2017년도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그 즈음에서,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2017년 7월 9일 날 북한이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격려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든 것이 미 CIA 내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고, 이때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가 착수한 것이 바로 전시 억제 개념에 따라서 북한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근데 너무 세게 보면은 북한이 핵을 쓸 것이고, 적당하게 봐서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게, 반격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재래식 공격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아마 코피 작전, 코피라는 건 이제 영어 코피가 아니라 정말 코피 터뜨리는 코피 작전입니다. 코피 작전, 그러니까 코피 작전 또는 이제 정강이 걷어차기 작전,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코피, 우리가 뭐 싸움을 할 때 상대방 코피 터지는데 코피가 났다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한 20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됐다고 하는데, 20가지 중에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들은 거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이 그 원산 인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SLBM을 파괴시킨다. 그러면 뭐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SLBM 잠수함을 파괴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어떤 게 저강도 그 보복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전시 억제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피 작전 또는 정강이 걷어차기 작전,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들은 거는 한 20가지를 그 CIA나 뭐 이런 데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핵 독트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무조건 핵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와가지고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외무차관이 2022년 5월달에 얘기했고, 그해 12월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 핵 독트린에 맞춰서 러시아의 독트린도 변경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벨라루스에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형제 국가인 벨라루스에다 이미 이제 전술 핵무기,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남부 군부에서 아까 이제 정확히 용어를 말씀드렸죠. 비전략 핵무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발표가 나왔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마음대로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무기는 관계없지만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한테 받은 무기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쏘게 되면은 이게 자칫해서 이 나토까지 전쟁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했다가, 워낙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열세로 몰리니까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뭐 프랑스 군대를 보낼 수 있다든지, 또는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기 쓰겠다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비전략 핵무기 군사훈련 첫 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그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하는
훈련하는 1단계 훈련하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여러분 자료 클릭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